안녕하십니까. 틀리기 사람의 윤수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실 있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지역 업체들이 큰 희망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을 꿈꾸고 있는 두 곳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초대를 했습니다. 프라임 케미칼의 황찬우 대표님, 서진BS의 이현옥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형 지형과 기후에 맞는 온실을 개발하고 설계 그리고 시공까지 하는 스마트팜 전문 기업입니다. 스마트팜. 네. 그리고 네, 저희 회사는 국내 유일한 산업용 내화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내화재라는 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내화재는 불에 타지 않고 열에 강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마트, 백화점 지하주차장의 천정을 보시면 네. 거칠게 뿜칠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축용 내화재인데 그 화재에 대한 그 특성이 좀 다릅니다. 예, 건축용 내화재는 초기 한 30분 후에 온도가 840도까지 상승을 하는데 그 석유화학 단지는 그 일반적인 그 화재 특성하고 좀 다릅니다. 초기 5분 이내에 1100도씨까지 상승하는 그 급속 화재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단지에서의 그 화재 폭발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제품이 꼭 필수입니다. 화재 예방 차원에서 네. 또 네. 요 사이 보면 그 봄철에 산불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남원에서는 또 터널 안에서 화재도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 불을 좀 붙지 않도록 네. 뿌려주는 화학 제품이 이제 내화재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우리가 이제 기후 온난화, 기후 위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올여름도 지난해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낯익은 단어가 됐습니다. 네, 요 최근에는 20대 초반, 30대 중반 젊은 층들이 많은 이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농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굳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큰 부담감보다는 농업에 대해서 다시 내 사업처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유리 온실이라든지 비닐 하우스가 연상이 네. 되는데 그 안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작물들이 나와요? 어떤 작물을 좋아하시나요? 뭐 딸기, 토마토 네. 이런 거는 이제 익히 알고 있는데 또 네, 다른 네. 것들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거의 모든 작물은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작물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바나나를 심고 싶다. 네, 가능합니다. 망고를 심고 싶다. 가능합니다. 또 기후가 더워지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됐잖아요. 근데 온실 안에서 스마트팜 안에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시스템을 넣어서 더웠을 때 이 작물들이 싫어하는 작물들을 하게 되면 냉방을 주고요. 겨울에는 약간 고온이 필요하잖아요. 아열대 작물들은 난방을 줘서 이제 여러 그 형태별로 모든 작물은 재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우리가 이제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북쪽으로 농작물 지도가 뭐 60km가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뭐 바나나며 뭐 모든 게 이 스마트 온실 안에서 다 가능하겠어요. 네. 아마 안전하게 그것도. 벼농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벼농사까지도요? 네. 와. 대신에 이제 투자비가 네. 많이 들어가겠죠. 스마트한 세상이 이제 네. 농업에도 길이 열리게 됐네요. 네. 자, 그리고 내화재 용어는 좀 어렵지만 네,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 석유화학 단지라든지 아까 네. 뭐 산업용 그 터널이라든지 이런 네. 데는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네, 그동안은 그 의존도가 해외에 높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했나요? 아니면 안 한 건가요?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 기술력이 없어서요?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세계 시장이 적은 시장은 아닌데 그 시장에 한 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지금까지 공급을 외국 업체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화재에 좀 관련되신 분들을 영입을 했고 또 저희와 함께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품질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제가 보니까 산업용 내화제 분야에 있어서 미국 보험협회에서 인증하는 국제적 인증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네. 위상이. 일단 UL 인증이라는 게 생소하실 텐데 미국의 국제 안전 인증 기관입니다. 이 UL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저희 제품이 2022년에 국내 최초로 산업용 내화제로서 UL 1709 인증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 기술력을 또 인정받기까지는 네. 상당히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 네.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네. 예, 인증까지 받을 정도로 이제 기술력을 갖췄잖아요. 네. 예. 그 UL 인증이 최근에 제가 여기에 관련된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UL 인증을 서울대학교 졸업장에 빗대시더라고요. 그 정도. 예. 근데 서울대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 아직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네.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인증 자체가 너무 받기가 힘들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대단한 인증이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어떻습니까? 그 네덜란드가 참 강국인데 이제 한국형 스마트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우리의 그 기술력 네.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이 스마트팜이. 근데 스마트팜이라 하게 되면 AI를 접목해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방식을 지금 모든 게 다 네. 자동화잖아요. 뭐, 네, 맞습니다. 뭐 온실 그 개폐까지도 네. 열고 닫는 것까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폰으로. 네. 다 이렇게 가능하던데 작동이. 농약도 뭐 스마트팜으로 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네, 제어를 해서 하고요. 양액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제 수확하는 것도 딸기 따는 로봇도 도입이 될 거고요. 토마토 순치는 로봇도 도입이 될 거고요. 또 요즘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인력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노동력.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수확이나 뭐 잎 따는 거는 당연하지만 바닥에 청소하는 청소 로봇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네, 도입이 될 것입니다. 네. 네. 그 벨기에 보니까 이공계 전문한 분들도 그 피킹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딸기를 이렇게 3D 네. 프린터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으깨지지 않게 딸 수 있게. 그러니까 노동력이 갈수록 이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이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나 봐요. 엄청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이나 뭐 네덜란드, 벨기에는 아마 한국의 한 5배 정도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사이가 되면 한국도 분명히 이제 그 수학 로봇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일본에서도 일본 분들이 또 벤치마킹 견학도 오고 한다면서요. 그분들이 네. 어떤 걸 보기 위해서 오나요? 지금 한국형 온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세계 2위의 농업 수출 국가예요. 네덜란드는 사계절이 없기 때문에 광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한국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광량도 적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너무 더워요. 근데 일본에서 저희 이제 한국형 온실 벤치마킹 하는 이유는 광량이에요. 그 광량이 왜 중요하냐면 1%의 강량이 1%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그것처럼 저희 온실이 지금 한국형 온실이 상당히 비닐하우스죠. 이제 유리온실 우선 제외하고요. 비닐하우스가 광량이 상당히 좋고요. 또 일본은 지진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또 많이 이렇게 강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뭐 구조의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날씨가 더워짐으로써 이제 우리가 환기할 수 있는 환기 면적 가장 중요한 거죠. 그 환기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아마 한국형 온실을 많이 지금 선호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 태양광 하셨는데 이쪽으로 네. 이제 피벗을 하시는 계기는 어떤 거예요? 이제 제가 2018년도까지 이제 그쪽 태양광 일을 하다가요. 잠시 휴식 기간을 좀 가졌어요. 가지면서 새로운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저 같이 하시는 우리 저희 김동명 대표님을 소개를 받아서 이분이 온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마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얘기하라고 해도요 쉬지 않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저도 조금 너무 궁금해서 따라다녔어요. 2달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을 가서 그 모습을 봤는데 좀 남다르신 생각이 뭐냐면 농가를 위한 생각을 하세요. 이 농가가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온실에 대한 농사를 좀 잘 지을 수 있을까? 피해를 좀 적게 보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멋지고 그리고 이 온실이라는 곳은 농업이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은 다른 생소한 분야여서 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지만 이제 항상 이제 그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농가들이 너무 밝으세요. 정도 많으시고 항상 먼저 챙겨주려고 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나의 2번째 전성기를 한번 이 스마트팜 쪽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저희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손잡고. 좋습니다. 대세가 미래 농업에는 대세가 될 거예요. 이미 네. 그 우리 최운식 장수 군수님도 대대적으로 스마트팜 단지 네. 추진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고 우리 농진청이 또 우리 지역에 네, 자리 잡고 있어서 스마트팜의 미래가 더욱 밝다고 여겨집니다. 내화재 산업용 내화재 분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1등 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도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뭔가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등을 했는데. 저희 그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이 세계적인 플랜트 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만나 뵙고 저희가 이런 인증을 받았다. 근데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높게 사세요. 그런데 저희가 어벽이 약하고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약간 쓰는 걸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금 믿음 차원인가요? 맞습니다. 네. 인증은 받았지만 본인들이 또 다른 그 과거에 사용해왔던 그 제품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나 아니면 우수성을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그냥 소규모지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에 일부 납품을 하고 또 그 시공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왜냐하면 외국계 제품 하나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점적인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좀 요청하시는 게 있어서 뭐든지 저희가 독과점은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죠. 저희가 샘플로 제공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시공을 보셔서 저희 제품의 우수성을 이제 그 외국계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본인들은 판단을 하시고 홍보를 해주셔서 아마 향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이제 하나일 네, 텐데 맞습니다. 또 뒤늦게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R&D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한대로 투자할 수도 없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참 어렵잖아요. 그동안에 시간이며 투자 비용이 뭐 수십억이라고 이제 들었지만 빛을 봐야 되는 시점에 또 시장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고초를 많이 겪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놓고 세계 시장을 또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공략을. 맞습니다. 예. 이런 거 관련된 전시회 같은 데도 다 찾아다니시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어떤 노력하시나요? 저희 제품은 일반 건축용 내화재와 다르게 특정한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그런 박람회나 이런 데 출품은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그 요즘에 기업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힘 가지고는 해외 시장을 두들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팔로 개척이. 그래서 기업들과 지금 협업, 그러니까 ODM 방식이든 뭐든 여러 가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화재 수요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내는 그 석유화학 사업이
중국 석유화학 사업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저희 내화 시장도 위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해외 시장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주량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의 그 플랜트 수주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좀 수출에 영향을 키워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기술력도 갖췄고 네. 그동안 투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빛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스마트팜 초기 비용 투자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또 지배적이다 보니까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좋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네, 가격이 네, 투자 말씀하신 비용. 대로 투자 비용이 좀 높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투자를 하게 되면 제 건물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잖아요. 스마트팜도 건물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투자를 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요. 그곳에서 정말 좋은 작물이 생산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네. 혹시 성공 사례 스마트팜을 뭐 제2의 직업으로 택해서 하신 분이라든지 네. 그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최근에 뭐 지난해든 스마트팜을 해서 지금 이렇게 농사의 재미를 네. 보고 있다. 2022년도에 만나 뵀던 분인데요. 이제 김제에 사시는 분이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큰 누나, 작은 누나, 그다음에 이제 농가주분 세 분이 하시고 이제 조카까지 네, 모 지역에 이렇게 하시는데 2022년도에 이제 보조를 좀 국가에서 정책 자금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온실을 지어서 신축을 하셔서 지금 이제 올해로 두 번째 작기를 하셨어요. 근데 딸기를 하시는데요. 딸기가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또 이제 그곳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처럼 덥잖아요. 냉방기를 틀어가지고요. 온도를 다운시켜서 딸기는 신맛도 있어야 되고 단맛도 있어야 되고 경도도 좋아야 돼요. 그 부분을 골고루 갖춰진 네, 그런 농가가 있고요.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현재 조카까지 하게 되면 네 분이 하시잖아요. 이제 이 조카가 최근에 또 이제 보조 사업을 좀 받으셔서 또 옆에다가 또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신축을 계획을 또 하고 계세요. 네, 그런 모습을 좀 뵙게 되면 와, 저도 진짜 미소가 지어지고 아,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 보면은 한때는 또 뭐 LED로 또 식물 네, 또 네. 키우기도 하고 남극에서도 뭐 이렇게 호박이라든지 가지 이렇게 또 재배해서 먹는 거 뭐 보여주기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그 장비들을 후원해서 네, 네. 그런 것들 보면 아 이제 미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서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우수한 기술력으로 네덜란드를 좀 앞서면 좋겠다. 한국형 그 비닐하우스 온실로 예 그런 포부도 갖고 계세요. 해외 시장으로 좀 적극 진출해야 되겠다는. 네, 우선은 한국은 네덜란드와 기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는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유리 온실이 강하고 이제 스페인은 비닐 온실이 강합니다. 근데 스페인 온실을 보게 되면 환기창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는 태풍이 없고요, 겨울이 없고 저희처럼 이렇게 뭐 바람이 많이 분다던가 자연적인 걸 자연 재해로부터는 약간은 저희 한국하고는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겨울에는 최근에 지금 폭설이 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좀 피해를 좀 많이 보셨어요. 이 눈이 일반 눈하고 이제 습설이 오게 되면 이 무게를 견디질 못하고 맞아요. 이렇게 네. 무너지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아가지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이제 눈도 마찬가지지만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예전처럼 보슬보슬 오는 게 아니라 보슬보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게릴라성 폭우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 물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온실 쪽에서는 물바지라고도 하고요. 이제 거터라고도 표현을 좀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환기 면적. 지금 날씨 밖에 나가게 되면 저희는 나들이 하기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온실 안에는 이게 이제 외부에 이제 바람이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환기를 통해서 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지붕에 있는 창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방식은 지붕의 50%가 환기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그 방식을 저희가 2021년도부터 도입을 좀 많이 해서요. 이렇게 실용화를 좀 많이 시켜놓고요. 추후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풀 오픈형 창문이 다 열리는 방식으로 해서 환기를 순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네. 공기의 순환이 잘 되면 그만큼 딸기, 뭐 토마토, 파프리카 여러 작물들은 네,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기후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인간이 자꾸 급변화하는 기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지능형 개선점들을 자꾸 스마트팜을 네, 네. 변화를 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지속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독일 같은 곳들은 이제 지역마다 그 강소 기업들이 다 있어서 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겪지 않고 다 잘 골고루 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오히려 또 떠나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으로.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이 느끼기에는요. 예, 저희 회사는 그 내화재로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도 UL 인증도 받았고 그다음에 도로터널 내화 인증도 저희가 뽐칠 타입형으로는 스프레이. 유일하게 스프레이 타입으로는 유일하게 저희가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저희가 투자를 해서 자동화로 공장도 투자를 해서 다 설비 투자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전라북도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항상 부딪히는 게 매출이 적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배제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게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네,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 강국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개선 과제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이잖아요. 네. 농업은 한국의 가장 열악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젊은 친구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나라에서 많은 정책을 좀 펼쳐주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는 선도 농가들한테 과감하게 지원금도 제대로 주시고 뭐 지원금도 좋지만 융자에 대한 2차 지원도 꾸준히 해주셔서 이 친구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게 되면 1000평으로 시작하신 분이 2000평, 3000평, 10,000평 이상에 충분히 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기존에 이제 스마트팜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이제 딸기 농장을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아마 배드 시스템부터가 많은 변화를 좀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뭐 지금 뭐 70대, 80대 분 딸기를 재배하시면 토경에서 하시잖아요. 뭐 네. 젊은 친구들은 우리 보통 뭐 행인 배드, 이제 배드도 이제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방식, 여러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많으시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에 꾸준한 관심, 그리고 기술 개발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게 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쓸모없는 그런 상품이 되다 보니까 교육에 조금 더 이렇게 치중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네. 중요하죠. 네. 네. 우리 황찬호 대표님,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기술 개발하시고 네. 회사를 또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품은 산업용 내화재 하나만
주력하고 있는데 향후 지금 제품군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시화가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공장도 자동화 공장이지만 그 외에 이 공장을 또 구축을 해서 거기에 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경쟁력을 좀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이사님은 스마트팜인데 여기는 네. 공장을 자동화를 이미 또 해놓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인력이 좀 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네. 연구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면 저희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용을 창출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기술력이 좋은 분들은 지역에서 강소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좀 견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더 이상 이제 안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작은 기업이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으로 좀 뻗어 나갈 수 있는 두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크고 작은 기념일이 많은 5월입니다. 주변에 고마운 분들 안부도 좀 묻고요. 마음도 전하는 그런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